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준 경우에 이게 채무자의 개인회생 청산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었다고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에 보장해야 하는 본인의 청산 가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까요? 배우자에게 내 재산을 분할해 준 만큼 내 재산이 줄었으니까 내가 보장해야 하는 청산 가치도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부인권에 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 재산이나 파산 재단에 회복하는 제도인데요.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이 하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면 도산 절차 직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든지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채권자 취소권 제도와 입법 취지가 비슷하죠. 이 부인권이 행사되면 종전에 했던 증여나 변제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다 무효가 되고요. 파산 관제인과 채무자가 그 수익자를 상대로 증여나 변제로 취득한 금전 이런 물건들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 초과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앞두고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금전,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에 수반한 이러한 재산분할은 신분행위가 아니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연히 부인권의 대상으로 보았는데요. 최근에는 그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인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 과다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산분할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개인회생 실무는 대법원의 판결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채무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하는 실무는 거의 없지만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생법원이 이혼에 의해서 분할된 재산도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 분할이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상 대체로 소송에 의한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많이 인정해 주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재산의 분할의 경우에는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생법원은 재산 분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 명령 없이 곧바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든지 또 기타 신청이 불성실한 때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서 바로 사건을 기각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 분할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해서 재산 분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회생실무에서는 분할해준 재산도 청산가치에 다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혼 절차에서 재산 분할이 있었다라고 하면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혼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 분할이나 재산의 증여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는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생계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했을 때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준 경우에 그 부분이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데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